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미 시장도 연일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1.08%, 나스닥 지수가 1.8%, 굉장히 큰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어제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끔찍한 하락이 계속되고 있죠. 자, 오늘도 국내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 못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이 왜 급락하고 있냐, 이거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월가의 의견들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올해 기준 전망치가 5.75%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0.25% 더 올릴 것이다. 이거 몰랐어요? 모르시던 투자자 있었나요? 다 알고 있었어요. 11월달, 12월달 두 개 중에 하나 올린다. 그죠? 자, 그리고 내년도 금리 전망치에 대한 중간값이 5.1%로 계산됐기 때문에 0.5% 인하한다. 그죠? 자, 왜 그랬냐면 파월이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것과 동일한 의견이에요, 사실. 내년도도 고금리 기조가 상당 구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년도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까지도 코멘트를 했었어요. 자, 근데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리고 오히려 내년도 금리 전망치가 5.1%로 계산됐다라는 건 무조건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과연 악재일까요? 꼭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월가에서 갑자기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부분은 뭐예요?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그래도 CPI를 잘 잡고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또 이제 100달러 부근까지 가니까 또 무슨 얘기 나와요? 120달러 간다. 똑같습니다. 월가도 우리나라 증권가랑 똑같아요.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그런 전망이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만 가져다가 옮겨요. 투자자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런 거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힘들죠. 왜 힘듭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비용이 다 올라가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끌 때 기름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전기요금도 인상 압박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100만 원 버는데 생활비 원래 3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50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50만 원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것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제유가를 빼놓고 얘기를 한다면 금리 쪽에서 자꾸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것 같아서 어거지로 지금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도 4.48%, 2년물 국채금리도 5.19%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말씀드렸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금리가 한동안 또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나 시장에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어쨌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쉴 새 없이 좀 올라갔었던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훨씬 더 좋죠, 사실 미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먼저 두들겨 맞는 느낌이 일단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락하고 미국이 따라가서 이렇게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으면 우리나라부터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또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죠. 자, 물론 추석 연휴 동안 미증시가 지속적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커플링 효과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달 저 이제 공휴일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거래가 시작될 때 한 번에 반영되는 경우도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증시에서 사실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휴장을 하고 쉬어가는 것도 좋은 상황이에요. 왜? 이후에 또 뭐 10월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급락하는 거 전혀 없이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 추석 연휴는 이렇게 심리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을 좀 내려놓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0월 달엔 조금 더 좋은 증시를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뷰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술실 CCTV 의무화 코앞, 환자 의사 모두 반대한다. 의미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 25일이기 때문에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반영하는 것까지 생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시간외로 올라간다. 무조건 내다 팔아야죠. 그죠? 욕심내지 말고 팔아야 됩니다. 나 고점에 먹어야지.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이거라도 크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또 크게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워낙에 시장 심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만 받쳐줬으면 한 번씩 단발성이라도 움직여 볼 만한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요. 2,400개 중에 2,000개씩 빠지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돈 못 벌어요. 그죠? 이런 시장에서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우리가 욕심내야 되는 시장 아닙니다. 그죠? 다시 한번 상승 반등장 나올 때 이때 벌어야죠. 그죠? 이때 벌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패턴에서 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어쨌든 코맥스, 엠젠솔루션, 이노대비 최근에 CCTV 의무화 관련된 것으로 움직인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첫날부터 60만 명 온집, 두산 로보틱스가 따따상 기대감 고조가 된다. 따따상까지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따상만 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거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키 맞추기를 하게 된다면 따상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만 올라준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제 로봇주들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만약에 따상을 간다는 전제, 따따상까지 기대도 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따상 정도만 간다는 전제 하에도 확실히 뭐가 오르겠어요. 이제 두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기 때문에 이제 두산을 보는 것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선을 옮기셔야 되는 게 어디로 옮겨야 돼? SPG나 SBB테크, 해성TPC 이런 종목들로 옮겨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감속기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왜? 야, 로봇주 살아있네. 로봇주 두산만 하냐? 삼성도 한다. LG도 한다. 그죠? 한화도 한다. 이러면서 전체 로봇주의 그럼 수혜주 뭐야? 감속기 이렇게 딱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오히려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이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따상을 간다는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 흥행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로봇주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률적인 부분을 좀 계산해서 베팅을 하는 부분이 지금과 같은 트레이딩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지금 수요 예측했을 때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한 곳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1% 이상이 일정 기간 15일부터 6개월까지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신청을 했다. 이게 뭐예요? 한 주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무 보유 확약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수량을 조금 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뭐겠어요?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기관들의 뷰가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는 감속기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전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시장 심리가 워낙에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 테마와 이슈들을 살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 내가 수익을 보겠다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뭘로 가요? 지금 이제 정치인 테마주, 뭐 이재명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이런 거 쫓아 들어가게 되죠. 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이렇게 해서 나 정말 수익 많이 났어.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 많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뉴스 한 번에 갑자기 뒤바뀌어 버리는 초전도체 테마처럼 뉴스 한 번에 그냥 갑자기 그냥 흑백으로 딱 나뉘어버리는 주사위 뒤집듯이 정말 그런 식의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면 한 번은 먹을 수 있어요. 두 번도 먹을 수 있어요. 세 번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다 털고 일어나실 때에는 분명 여러분들 손에 수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투자를 바라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급락정, 이건 누구도 돈을 못 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보시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 욕심 부리면 자꾸 무리한 투기가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곧버스 한번 들어가 볼까? 자, 곧버스 장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물려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들어간 게 아직도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만약 곧버스를 한다 하시더라도 손절 7% 손절 7% 이걸 외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손절 7% 칼같이 이탈하면 매도한다. 왜? 중장기적으로 시장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곧버스 같은 거 잘못 투자하면 정말 패가망신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시장의 바닥을 한번 기다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뭔가 주도주라는 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도주가 어디 있어요? 주도주 섹터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 빠져, 뭐 예를 들어 전력기조차도 빠져. 다 빠져요, 다 진짜.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진짜 주도주 섹터다 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자, 뭐 투자금 뭐 수억씩 운영하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10억 가까이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다 어때요? 계좌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심리가 과연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데 자, 어쨌든 누구도 돈을 벌지 못하는 시기에서는 뭐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계좌를 잘 지키면서 단기 반등장을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액션을 어떻게 취해갈지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겠죠. 지금은 뭐 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여러 가지 주도주 섹터 어디가 더 좋을지를 미리미리 공부해보고 반등장 나올 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제 주도주 말씀드렸어요. 자, 조선주, 믿고 갈 수 있는 것들. 전력기기. 그죠? 요런 것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을 매수할 타이밍, 다시 한번 내가 현금을 보유한 것들을 다시 한번 투입할 타이밍만 빠르게 일단은 포착을 해보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도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유튜브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매일매일 장전 방송을 토대로 여러분들 이슈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